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써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이 문제입니다.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충주호에 조성됩니다. 길이 331m로 92억 원이 투입돼 2023년 말 완공됩니다. 대전, 충남, 세종 시민사회단체가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충청권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기부금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재정 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1명, 제천 1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061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에 대전, 충남, 세종 시민사회 단체들도 합세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충청북도도 정부 설득에 균형 발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여부는 이달 중 판가름 납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에서도 한복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실현되면 역사로 유력한 상당공원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충청권 현안 해결을 공조하는 자리.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지나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메가시티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대항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결국은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이고요. 대전 충남 현안인 혁신도시 완성, 세종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을 유지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 언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또 허송세월할 것인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도 참석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충청권이 더욱 힘을 합해야 한다며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목소리가 중앙부처까지 울려 퍼졌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달 중 확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도 청주 도심철도 통과가 단순히 청주 충북의 민원이 아닌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정부 설득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의 상징인 이곳 상당공원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부를 향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의 한 노래방 도우미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인근 시군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노래방 관련 확진 환자와 접촉한 청주의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나 지인 등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청주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진천의 한 60대도 연쇄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청주 노래방 도우미 관련 확진자 그룹은 지금까지 4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시내 720여 개 모든 노래 연습장은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지난 4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노래방 집단 감염과 동시에 청주에서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광주광역시의 확진자와 접촉한 청주의 30대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10대 미만 자녀, 모친 등 일가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들의 직장과 학교,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화원 임금 횡령과 보호장구 미지급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음성의 한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업체는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도 받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차량에 버젓이 기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음성군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직원들이 쓰는 주유 대장입니다. 업체와 계약한 한 주유소에서 수거 차량 기름을 채우고 금액을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또 다른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똑같이 업체명이 적혀 있지만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업체와 관계없는 일반 차량이 주유한 거라고 말합니다. 청소차들이 전부 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 휘발유 넣는 차들이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 근데 전부 다 휘발유로 기록이 돼 있고 차량도 처음 보는 차량들이고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때부터 의심하게 된 거죠. 해당 업체의 위탁 처리를 맡긴 음성군은 유류비 또한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거차나 법인차에 한정됩니다.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면 세금으로 공짜 주유를 한 셈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 주유를 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음성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금액을 회수할 사안이지 횡령이나 유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계약 조건. 음성군은 지방계약법,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계약은 노무비와 보험료 등 일부 항목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게 돼 있어 이 밖의 경비는 총액으로 지급됩니다. 경비에 들어가는 주유비, 관리비 등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주유대장은 매달 업체에서 가져가 이미 이전 기록은 살펴보기 힘든 상태. 음성군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실제 지역대학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록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꾸준히 늘기 때문인데요. 기부금도 수도권 대학으로 쏠리면서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사립대의 지난해 등록금 수입은 446억 원. 1년 사이 3% 가까운 13억 7천만 원이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만 42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등록금은 10년째 동결 상태지만 학생 수 감소 탓에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면서 적자 운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대로라면 학령 인구 감소로 20년 안에 등록금 수입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반면 교직원 급여 등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기존 교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과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학생이 다 채워질 수 있는 학과들, 그런 거 위주로 운영이 되겠죠. 지역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유학생 유치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 그나마 기부금 같은 외부 수입도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지난해 충북 지역 7개 사립대학의 기부금은 모두 51억여 원. 고려대 한 곳에 9.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고 나면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립대 또는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학령 인구 감소로 현실화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이제 구조조정을 넘어 존폐 기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29만 9천여 명으로 도민의 18.7%가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16.5%보다 2.2%포인트 높은 접종률입니다. 충청북도는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도민의 35%인 55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충주호에 만들어집니다. 충주시는 여기에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각종 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기 좋은 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충주호 종댕이길. 종댕이길이 둘러싸고 있는 심앙산 정상에서 충주호를 건너 태양산까지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가 조성됩니다. 길이는 무려 331m, 다리 양쪽을 지탱하는 주탑이 없는 무주탑 방식으로 92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충주호 출렁다리 조성 설명회. 국내 시장의 무주탑 현지적으로서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명산 자연휴양림, 종댕이길, 화락동굴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확보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문제는 예산과 도로 환경. 충주시는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지원금 60억과 도비 16억, 시비 16억 4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충북도에 투자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동네에 출렁다리를 데려가겠다는 유치전에 심앙산에서 사오왕산까지 있는 750m 안도 한때 검토됐지만 예산과 산림훼손 과다 등의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명회에서 결정안에 대한 이견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록동굴로 최근 목벌까지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220억 원이 소요될 도로 직선화와 교량 설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순환도로가 아닌 외길이 막다른 그 남벌마을은 도로가 끊깁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도로상 위치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넓어지지 않는 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 확장은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사오왕산에서 계명산 자연휴양림까지 각각 1250m, 1450m 길이의 집 와이어와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 투자 의향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 화록동굴과 제오계리 인근 중원문화 레저타운까지 완성되면 하루 이상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숙소 불법 촬영으로 하사가 구속된 가운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 상담소는 19비 군사경찰대 수사계장이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성범죄를 막아야 할 군사경찰대가 도리어 성범죄를 확대 양산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사들여 경쟁률이 66대 1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청주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5명으로부터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를 사들인 뒤 이들을 위장 전입시켜 대전의 한 아파트 5채를 부정 청약받은 40대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0대에게 본인 명의의 청약 통장을 판매한 5명 가운데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료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임동연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들이 수사가 진행되는 수개월간 가해자와 분리되거나 심리 상담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자치경찰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계 의원도 기관 간 연계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마감한 한시생계 지원비 접수에 당초 계획의 155%인 3만 4천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서 부족한 21억 원을 증액 요청해 국비 134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급액은 한 가구에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농업, 임업, 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게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양 도담 삼봉의 입장객이 전국 관광지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단양 도담 삼봉 입장객은 269만 명으로 경북 영덕 강구항과 전북 군산 선유도,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